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치아 건강을 책임지는 안 원장입니다. 오늘은 발치후 즉시 임플란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게 뭔지 그리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쉽게 풀어드릴게요. 임플란트는 어렵고 무섭다? 그런 걱정은 이제 그만. 오늘은 빠르고 아프지 않게 할 수 있는 발치후 즉시 임플란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발치후 즉시 임플란트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말 그대로 발치 후에 바로 임플란트를 심는 치료법이에요. 보통은 발치를 하고 잇몸뼈가 아물기를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는데, 이 방법은 발치와 임플란트 식립을 한 번에 끝내는 거죠. 그럼 왜 이런 방법을 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의 장점은 많아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시간을 줄여줍니다. 망가진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따로 하게 되면 6개월 이상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발치를 하고 나서 발치한 부위가 아무는데 보통 3개월이 걸리고요.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면 임플란트가 치조골과 유착이 되는데 3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3개월과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6개월 이상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발치를 하고 기다리는 3개월이 생략이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고 바로 보철물을 올리거나 뼈가 아무는 3개월이 단축이 되어서 3개월 만에 완성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을 확 줄여줍니다. 좋죠? 특히 아래 앞니의 경우에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 부위이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고 바로 보철물을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치조골이 손상이 되어서 흔들리는 치아를 바로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주일 뒤에 와서 보철물을 올린 케이스예요. 원래 임플란트를 하고 나면 임플란트 뿌리와 치조골이 유착되는데 3개월을 기다리는데, 임플란트에 힘이 가하지 않는 부위이기 때문에 바로 완성을 시켜서 이제 사용하게 됐습니다. 아래 앞니의 경우에는 치아가 2개가 있어도 임플란트 뿌리를 2개 넣기는 좁은 공간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플란트 뿌리를 하나를 넣고 옆에 거는 형태의 보철물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임플란트를 한 잇몸 부위는 수술을 한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아서 아직 덜 아물긴 했는데, 잇몸이 아물고 나면 더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자, 두 번째 장점으로는 수술 횟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은 발치를 할 때 한번 마취를 하고 임플란트 수술할 때 마취를 하기 때문에 2번에 걸쳐서 마취와 수술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한 번에 발치와 임플란트 식립을 하게 되니까 수술 횟수를 2번 할 거에서 한 번에 끝내니 환자분도 덜 힘들죠.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의 설명을 드리면, 환자분은 발치를 하고 바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냐고 놀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나서 하고 나서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2번 고생할 거를 한 번에 끝내니까요. 특히 앞니의 경우에는 웃을 때 보이는 심미적인 부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임플란트를 완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심미적인 부분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치료 방법이라도 모든 환자에게 맞는 건 아니거든요. 임플란트를 심을 때 뼈가 단단히 고정이 되지 않으면 실패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초기 고정력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임플란트를 하면서 임플란트 뿌리를 돌려서 잇몸뼈에 고정을 하는데, 이때 고정되는 힘이 나중에 치조골과 임플란트 뿌리가 유착이 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따라서 발치 후에 임플란트를 하는 부위의 치조골이 약하다고 하면 고정이 잘 되지 않아서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치 부위에 염증이 있으면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죠. 감염된 부위의 치조골은 단단하지 않고 약간 물렁물렁해요. 이런 이유로 아까 말한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력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는 상하의 뼈가 약한 경우에는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는 유보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단점들을 잘 관리하면 즉시 임플란트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플란트를 심을 때 잇몸뼈와 임플란트 사이에 최소한 2m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돼요. 이건 일반적인 임플란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플란트 주변에 치조골이 잘 생기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 다음은 치아를 발치하고 나면 생기는 공간이 있거든요. 치아 뿌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 치아 뿌리의 모양과 실제 임플란트 뿌리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식립을 하고 나면 발치한 부위와 임플란트 뿌리 사이에 공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런 부분들을 고리식재를 사용해서 잘 수복을 해준다면 잇몸뼈가 만들어질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잇몸뼈의 흡수를 막아줄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발치를 할 때 주변 뼈와 잇몸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발치하는 게 중요해요. 발치를 할 때 치조골의 손상이 없어야 임플란트를 할 때 고정이 잘 되기 때문에 예후가 더 좋습니다. 고정, 이게 제일 중요해요. 즉시 임플란트를 하는 한 증례를 보여드릴게요. 이 환자분은 앞니치아의 뿌리에 충치가 생겨서 치아가 부러져서 오셨습니다. 나이도 많고 하셔서 수술을 여러 번 하는 거에 대해서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당일에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식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우 조심히 발치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주변 조직에 손상이 없도록 발치를 하고 나면 임플란트 뿌리를 넣게 됩니다. 이미 치아 뿌리가 있었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드릴링을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간단하게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거든요. 또 잇몸뼈와 치아 뿌리 사이에 치주인대라는 조직으로 이어져 있는데, 이 치아를 뽑고 나면 이 치주인대가 있던 부위가 노출되게 됩니다. 이 부위는 골 재생이 다른 부위보다 더 잘 되거든요. 여기 임플란트 뿌리를 적절한 고정력으로 고정을 해주면 뼈가 생성되면서 오히려 임플란트가 더 튼튼하게 잇몸뼈 붙는 경우도 있어요. 즉 임플란트 예후가 더 좋아진다는 거죠. 하지만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는 모든 환자에 적합하진 않습니다. 우선 임플란트가 초기에 고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뼈의 두께와 높이가 충분한 경우에 적합해요. 또한 발치를 한 부위에 감염 부위가 없고 잇몸 상태가 건강해야 합니다. 당연하겠죠. 치조골이 튼튼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뼈가 약하거나 잇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발치를 먼저 하고 충분히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는 방법이 더 안전할 수 있어요. 너무 무리하게 서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치료법이 여러분들에게 맞는지 판단하려면 치과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치아 건강은 인생의 행복과도 직결되니까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